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탐방로 일부를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로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 6마리에 대해서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이자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 흑두루미 서식지 입구에 가금농장 관계자와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흑두루미 먹이 관리를 위해 서식지를 오가는 농민의 차량도 구석구석 꼼꼼히 소독합니다. 순천만에서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건 지난 18일. 지난 10일 강진만 생태공원의 고니 폐사체와 16일 장흥 유경 오리농장에 이어 전남에서 세 번째입니다. 순천만 둑길도 탐방객의 출입이 금지됐고 바닷길을 따라 순천만을 둘러볼 수 있는 생태체험선도 운항을 멈췄습니다. 평생 처음 왔는데 공교롭게도 조류독감이 발생이 돼서 탐방선도 운행 안 하고 또 여기 많은 철새들 보고 싶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많이 아쉬워요. 게다가 순천만에서만 최근 들어 흑두루미 폐사체 6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 순천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생태체험선을 운항을 중단하였고 자전거 길이라든지 서식지로 향하는 뚝방길을 출입 통제를 하였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지금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곳은 전국 9개 시도 40여 건. 하루 6천 마리의 철새가 오가는 순천만 습지도 방역 확산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일부 공공기관이 병역 미피일자에게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교통문화연수원 등이 신규 채용 공고에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 한정해서 군 미필 남성들에게 응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두 8건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주의 5건, 개선 3건 등의 조치와 함께 직원 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초, 중등 교육 예산 가운데 3조 원을 국립대와 지방대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전환될 규모가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금액이 경남 지역 대학에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특별하게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내년 77조 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원을 대학 교육에 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남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모두 6조 3천억 원. 지금까지 경남교육청에 배정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썼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에서는 3천억 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6조 이상이 추가적인 재원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리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원까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 지방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계획안대로면 경남의 국립과 공립 사립대학 모두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받게 되고 그동안 배제됐던 인문사회계열도 지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는 역할과 지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대학이 고사하면 지역 소멸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그나마 최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빠지는 예산을 경남 지역 대학들에 지원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장치 마련은 과제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수도권 대학 위주로 이루어진 것처럼 경제성 논리에 밀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대학의 혜택이 더 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에 할당된 예산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이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여야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수확철 농촌에서는 각종 농산물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충북경찰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형 CCTV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청주방송총국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러진 잣나무 가지와 나무에 걸쳐진 긴 사다리. 2년 전 수확을 앞둔 잣나무 열매를 누군가 몰래 털어간 흔적입니다. 밭에 심어둔 고들빼기도 하룻밤새 사라지는 등 농산물 절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건 내일 출하해야지, 이건 모레 출하해야지 하는 게 다 나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서 출하하려고 와 보면은 밤사이에 다 따가는 거죠. 하지만 농경지에는 인적이 드물고 CCTV마저 없다 보니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북경찰청이 이동형 CCTV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작동하는데 바퀴가 달려 있어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CCTV 주변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이렇게 휴대전화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도 한 대당 351만 원으로 고정형 CCTV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제천에서 처음으로 3대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도 전역에 79대를 추가 보급했습니다. 절도범들이 CCTV가 있는 거를 보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은 CCTV가 있으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모두 339건. 이동형 CCTV 도입이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천주교 신임 광주 대교구장에 옥현진 주교가 임명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시각 그제 저녁 8시 광주 대교구 옥현진 보좌 주교를 신임 광주 대교구장에 임명했다고 주한 교황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옥현진 주교는 광주 대교구장 임명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학교 폭력이 지난해보다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던 전남 지역의 학교 폭력은 전년 대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62%, 폭력, 상해 범죄 29%가 감소하는 등 지난해 160건에서 올해 112건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예방 활동과 교육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과속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초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신가나들목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인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시속 9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153km로 과속을 했고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켜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해 복역했던 4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위반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주 동안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서 신호를 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보호관찰 전자장치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8개월 동안 복역한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방과 후에 사설 학원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020명을 대상으로 돌봄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고 사설 학원에 가는 경우는 58.9%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8%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오늘 아침에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포근한 늦가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년 이맘때에 비해서 많이 춥지는 않고요. 한낮 기온도 19도까지 올라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흐린 하늘과 함께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내리겠고요. 우선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막다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9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평 3도, 화순 4도로 꽤 쌀쌀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흥 19도, 순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7도, 강진 19도, 장흥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균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